시간 되었으니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좌장을 맡게 된 경북대학교 박명구입니다. 오늘 초청 강연은 원래 제목은 이제 60 Year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Reflections and Future Perspectives in Astronomy로 되어 있는데 발표는 우리말로 해주실 거예요. 발표자는 이제 박창범 교수님이십니다. 박창문 교수님은 1984년, 83년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시고 199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Large Scale Structure in the Universe라는 주제로 리차드 갓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칼텍에서 포스닥을 하시고 그다음에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오셔서 10년을 서울대학교에서 계시다가 키아스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뭐 박장훈 선생님의 화려한 그 연구 분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주론에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셨고 또 특히 고천문학 쪽에도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회를 위해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무관사일 때 제 기억으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편집위원장을 하실 때는 제이카스의 임팩트 팩터를 높이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장으로도 2년간 수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본인 주장으로는 학생 때 야암의 시작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시작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한 81년 2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3, 4년 정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계신 그런 그런 회원이니까 아마 한국천문학회 60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사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매우 궁금한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과학은 박창범입니다. 올해 한국천문학회가 60주년을 맞이하고 또 오늘 111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우리 천문학회 60주년을 기념하는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로 오늘 발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첫째는 우리 천문학회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아주 초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후반 부분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천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문학회가 이제 1965년에 생기게 된 그 동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서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유구한 천문 전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우리 한국의 천문학 전통을 요약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역사시대 이전부터 여러 형태, 특히 이제 고인돌이나 선돌이나 그리고 그냥 자연 바위에 있는 암각화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사시대 사람들의 선조의 별자리에 대한 지식, 방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고요. 그 전통이 그 후대에 쭉 2000년 이상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를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가야 시대를 거쳐서 특히 이제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는 많은 기록과 유물과 유적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 천문학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성원이 항상 있는 이유도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천문학회 창립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위에 적어봤는데요. 우리 한국천문학회 창립은 수천 년간 국립천문대를 운영해 오며 천문관측을 수행하고 천문의기 제작과 천문학 교육을 시행해 오면서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천문 우주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전승해 온 선조의 학술 활동을 이어받아 마땅히 했었어야 할 그런 사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 한국천문학회지 제1권 1호에 당시 유경로 천문학회 회장의 창간사가 있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명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독립선언문에 준하는 그런 명문이어서 제가 일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로 천문학은 평천하는 자가 만민에게 수시수력하는 자료를 주는 실용의 학으로서 또 사방상하의 공간과 왕고래금의 시간으로 엮어진 우주의 진상을 밝히는 탐구의 학으로서 세계 만방에 예외 없이 높이 숭상되어 오던 학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와 더불어 천문관측의 기록이 병존하여 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천문학의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토대를 다지고 초석을 놓아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전국 각지로부터 순수한 과학의 세계를 동경하여 이 천문학이란 청빈의 학에 몸을 던지는 자가 생겼고 불과 십수명의 소수의 회원으로 남아 천문학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이제 천문학회 창립의 동기와 초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립 총회를 한번 보시면요, 1965년 3월 춘분날에 서울대 물리대학교의 교수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느 교수실인지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김정엄 선생님이 이제 초안을 작성하신 회칙을 결의하시고 그때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당시 사진을 찍으신 그 당시 회원 전원은 아니시고요. 이제 그 중에 몇 분은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이 사진에 나와 계시는데 이제 맨 오른쪽에 김정엄 선생님 계시죠. 그리고 그 왼쪽에 유경로 선생님이 계시고 중앙에 현종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이사와 당시는 이제 평의원이라고 그랬어요. 평의원들과 회원들이 지금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강연회로서 현종 선생님의 그 강연과 또 당시 이제 서울대에 설치된 신천문대 공개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천문학회 창립 회고기, 그것이 76년 천문학 회보에 적혀 있는데요. 그 유경로 선생님의 창립 회고기가 있고 지금 방금 보신 사진이 지금 그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스캔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거기 또 이름까지 다 써 있어요. 맨 마지막 이 회고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오른쪽에 적었는데요. 이제 이때는 창립한 지 11년 된 해죠. 그래서 창립한 지 10년이 넘은 천문학회는 아직도 회원 수가 6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더딘 수의 팽창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천문학회가 질적으로는 괄목하늘 만치 발전했고 또 불언 세계 일선에까지 다다를 것을 확신한다. 그런 뜻에서 1965년 춘분날에 가졌던 창립총회는 의미가 컸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셨어요. 천문학회 설립 당시에 회칙을 보시면은 천문학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는 단체이냐 하는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수기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중에 3조를 보시면은 본회는 천문학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 정관도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유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문학의 발전과 그 응용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천문학회 설립 목적을 정의를 했습니다. 초기 활동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주목해서 여기 적어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66년에 천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결성을 하셨고요. 또 67년부터 국립천문대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969년에 국립천문대 설립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이제 그 설립위원회 안에 민간 전문위원, 사실상 이제 천문학회 회원들이죠. 민간 전문위원들로 그 부지를 이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국립천문대를 왜 세워야 하느냐, 그 논리를 개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1974년 9월에 국립천문대라는 기관이 발족을 했고요. 78년에 소백산 천체 관측소가 준공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당시에 이 국립천문대 설립위원회 민간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관측을 하고요. 뭐 관측은 당시 이제 주니어들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후보지를 이제 답사하기 위해서 소백산에 오르는 모습도 있는 등, 이제 우리 50주년 그 기념집을 보면은 거기에 잘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출범한 이제 국립천문대의 초기 활동을 제가 여기 잠깐 적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역서가 1975년에 처음 발행되기 시작을 했죠. 또 하나는 이제 국제학회에 가입을 했는데요. 1968년에 IAU 가입 추진을 결정을 해서 73년에 드디어 4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선출이 개인 회원으로 선출이 됐으니까 그 회원을 수락하겠느냐 하는 이제 편지가 온 것을 지금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 조경철, 현정준, 심은택, 유경로 이렇게 4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IAEA에 가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를 또 창간하셨어요. 그래서 1968년에 천문학회지, 오늘날의 제이카스죠. 제이카스를 창간하고 편집위원회를 출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제이카스의 창간사, 아까 제가 이제 앞에 일부분을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 창간사의 앞부분은 천문학회에 대한 창립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천문학회지의 그 창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잠깐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본 천문학회는 과학기술처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국내외에 있는 여러 회원들이 보내온 10지에 가까운 논문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학회지를 창간하게 되었으니 감의 바야흐로 깊은 것이다. 생각건대 천문학회지의 창간은 유독 우리 소수의 천문학도만의 기쁨이 아니라 실로 우리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한 도약의 계기를 이루는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네, 유경로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뭔가 좀 감동이 있는 그런 글을 잘 쓰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76년에는 천문학 회보가 발간이 됐고요. 79년에는 과총에 천문학회가 가입을 했습니다. 84년에는 천문학회지가 커버 못하는 그런 종류의 논문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천문학 논총이 이제 발간이 됐고요. 1985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학회 그 초기 역사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천문학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천문학회지는 68년에 창간해서 2025년 현재까지 58년간 존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에 6회 발행을 하고 있죠.
논총도 84년에 발간을 해서 지금 이제 2025년호를 앞두고 있는데 41년간 발행을 했고요. 현재 연 3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이카스는 그 국제학술지로서 SCI 저널이죠. 그래서 SCI 저널이 되게 이제 한 거는 우리 요 앞에 앉아 계시는 이영모 선생님께서 SCI 저널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뒤로 임팩트 팩터의 그 변화를 지금 23년까지 제가 이렇게 김성수 편집위원장께서 제공을 해주셔서 플롯을 해봤고 그 다음에 3포인트 박스카 스무딩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모노토닉 리니어 인크리스, 단조 선형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라인을 직선으로 회귀하면 조만간 제이카스를 넘어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이카스가 잘 성장하고 있다. 또 우리 회원들의 그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잘 그 반영해서 서포트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정기 학술대 제1회가 이제 창립해인 1965년에 학술대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때 제 100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회를 기념해서 특별 그 학술대회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111회 정기 학술대회를 현재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지금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와 참가자를 보시면은 상당히 유니폼한 걸 할 수가 있죠. 그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니폼한데 다만 이게 2018년까지 있고 최근 데이터를 제가 너무 늦게 요청을 드리는 바람에 데이터 준비를 못 해주셔가지고 플러스를 못했지만 아마 그 300명에서 살짝 넘는 정도로 평균이 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발표자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학회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초청 강연을 줄이고 발표를 많이 시키고 그 과학적 발표를 많이 시키고 또 하루 더 늘리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건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그 중요한 그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에게 우리 그 천문학적인 그 발전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는 그리고 또 선순환으로 그렇게 해서 또 천문학자에 투신하는 또 사람들이 생기고 또 천문학계의 활동에 또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이 생기고 할 거잖아요. 그런 그 대중천문학의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천문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올림피아드 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이제 그 이듬해부터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가 개최돼서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도 이제 세 군데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 참가자 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크게 늘어나서 1000명 이상 늘다가 이제 급감을 했는데 그건 이제 여기 쓰다시피 대입 전형에서 올림피아드 입상을 반영 못하게 이제 하는 바람에 참여자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살살 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제가 약간 흐릿하게 처리한 것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그래서 잠깐 감소를 했고 그 외에는 이게 살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노란 커브는 이제 초기 14년 동안에 그 온 학생들 참여자 중에 이제 대학에 어디 진학했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예요. 그리고 빨간 것은 그 뒤에 11년간에 그래서 앞에 참여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수가 비슷합니다. 그 답을 준 사람의 수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위 피지컬 사이언스로 진학한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최근 11년 동안 들어온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올림피아드 입상이 반영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모티베이션이 있는 학생들이 와서 올림피아드를 거쳐서 대학에 천문학과나 물리과나 지구과학과로 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천문 올림피아드 활동이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학회 회원 수의 증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 학회 회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조 국장님한테 학회 회원 수 조사를 최근까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때 어떤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800명 정도. 우리가 옛날에 학회 회원이 허수가 많이 있다가 한번 실질 회원을 정리하면서 잠깐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8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뒤로 늘어봐야 한 1000명 정도 됐을 거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비슷하게 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국장님이 보내주신 그래프는 이겁니다. 파란 것이 이제 회원 수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잠깐 들어간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회원 정리해서 잠깐 줄어들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빨간 것은 이제 그 증감률이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제 예상하고 너무나 다르고 이것도 피팅을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데이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피팅을 했더니 이거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피팅이 되고 아마 여러분 누구나 봐도 이게 좋은 핏이라는 것을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지금 저희가 이제 1965년에서 6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180년이 더 지나면은 회원 수가 5천만 명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제 안 늘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천문학회 회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세갑자가 더 지나면 이제 된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역시 그 천문학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저한테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자료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천문학회 그 도약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더 요약을 했으면요. 1980년대 후반에 그 전에는 이제 성균관대 물론 잠깐 우주물리학과에 천문학이 있었지만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만 이제 주로 있었고 일부 지구학 교육과에 천문학자들이 교수님으로 조금 계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두 대학에만 천문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많은 학교에서 천문학과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학과들이 대부분 그때 생긴 학과 대학들이고요. 그 뒤로도 이제 사범대나 교육대학에서 천문학 전공자들이 많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한번 교수 수를 카운트 해봤더니 7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있는 분이. 그리고 천문연에 지금 몇 분 계신지는 박사 연구자가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18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물리과에도 천문학자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리과에서 졸업하고 천문학을 전공한 분이 천문학과 교수가 되는 경우들은 꽤 있었지만 그 반대 경우는 별로 드물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또 물리과의 천체물리 교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에 사단법인 설립됐고요. 올림피아드도 그해 설립이 됐죠. 그리고 2005년에 또 우리 한국천문학회 부설기관이 있어요. 소남천문학사연구소가 개소를 했고 그리고 제1회 학술상 상들은 제가 밑에 쭉 정리를 했는데 96년에 젊은 천문학자상 2005년에 메타스페이스의 지원으로 우수 포스터상 2006년에 샛별상 2007년에 소남학술상 2010년에 학술상 2012년에 제이카스 우수 논문상 이렇게 여러 개 그 상을 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위원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바빠졌습니다. 2013년에는 천문학 장기 발전기획 우리 또 이영모 선생님의 그 리더십으로 발전
기획서가 됐고 지금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또 새로운 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죠. 2016년에 우리 한국천문학회가 또 해외 교육에도 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캄보디아에 지금 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갔어요. 2017년에는 제이카스 50주년이 돼가지고요. 네, 이렇게 기념 학회도 했었습니다. 2019년에 제 100회 정기 학술대회가 있어서 역시 특별한 학술대회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부산에서 IAGA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60주년 110일의 학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천문학회는 지금 이제 2개의 사무국과 10개의 상설위원회, 현재 운영 중인 조직으로는 이제 8개의 분과위원회, 또 6개의 비상설위원회, 또 1개의 부설기관을 거느린 그런 그 명실상부한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이렇게 일취월장 잘 성장을 이제 해왔죠.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곤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강연의 성격상으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천문학회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학회가 분열이 됐죠. 그래서 우주과학회가 창립이 되고 그 임팩트로 지난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도 뭐 상당한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할까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제 다 해소가 되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남았어요. 일단 이제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당시 젊은 천문학자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생들과 연대 대학원생들이 1년에 2번씩 만나서 여름에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2월에는 졸업하는 사람들 논문 발표하면서 서로 작은 워크숍을 갖고 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잘 공동 연구하고 친하게 지내자 됐고 그것이 훗날 야미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능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우주과학회가 천문학회에서 분열해서 나갔지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학회가 됐죠. 그리고 한국천문학회의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경쟁을 유도해서 서로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말을 거치면서 그때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죠. 그리고 또 2000년대 말에도 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 회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통폐합의 위기가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결국은 이제 교수님들이 더 분발하게 되고 대형 사업을 수주하면서 학과들이 오히려 더 성장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천문학회지도 역시 90년대 처음에는 SCI가 아닌 저널을 그 업적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천문학회지 투고량이 갑자기 이제 급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회지가 도저히 낼 논문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됐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대만 학회지들하고 통폐합을 해서 동아시아 천문학 학회지를 만들 생각도 해보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냥 독자로 가게 됐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오히려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전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자생력을 보여줬다,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천문학회가 뭘 하는 데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천문학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국 천문학회는 세계 천문학회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의 천문학계를 대표하고 리드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천문학회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그 상당수 천문학회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뭐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루즈하거나 그냥 그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그 툴로서 그냥 발표하고 흩어지는 그런 툴로서만 존재하거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발표의 역할도 하고 학술대 역할도 하지만은 천문학회를 이끌어가는 리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술대회는 학자들의 그 임의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인데 그 첫 번째 미션은 논문 발표하고 논문 발표를 학회장이나 아니면 학술지로 발표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민들 또 외국 국민들에 대한 과학 문화 보급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문학은 결국 국민을 토양으로 삼아서 하는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천문학 연구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세대지만 여러분들은 잘 여기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학 천문학, 적외선 천문학과 전파 천문학은 천문학의 그래도 아무래도 핵심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30년대에 적어도 2035년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는 측광보다는 분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도 분광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때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분광 천문학 시대 도래 이렇게까지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LSST나 이제 그런 서베이들이 이제 상당 부분 관측을 끝내게 되면은 그 팔로우업 스타디는 대부분 다 분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m 이상급의 분광 망원경을 우리가 꼭 지금 이 시점에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9.2m 유효 반경 분광 전용 망원경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천문학회가 힘을 크게 더해 주셔서 총력을 다해 우리가 1930년대에 전 세계의 그 천문학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 저는 아주 우리한테 큰 중요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우주 공간 천문학 시대는 지금 천문학회 내에서 지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2000년 이상 동안 국립천문대, 당시는 이제 왕립천문대죠를 운영해왔고 해방 이후에도 국립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1980년대 이제 출연연구소로 이제 그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주항공청의 신설이 어떻게 보면은 이 1980년대 없어진 국립천문대의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비나 연구비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주항공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기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제 계산 천문학의 발전이 한국 천문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은 이제 장비에 관련돼서는 천문연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그 동아시아 천문대 EAO 이사로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EA 코어라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EA 코어는 아무래도 그 국립 천문대들끼리의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시도를 한번 다시 해보고 앞으로 할 때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그 공동시설. 그러니까 이미 뭐 잘 되고 있는 KMTN에서 활용한다든지 KVLBI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알마 이미 잘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돈을 모아서 우리 게 아닌 시설들을 쓰면 결국은 이제 적자에 시달려서 이제 해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중 천문학에 대해서는 과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지금까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 전달도 이제 강연으로 전달하거나 뭐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체험을 하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전달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학에 참여하는 그런 식의 그 과학 활동이 시민들한테 그 더 큰 과학에 대한 그 임팩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지식을 아는 즐거움보다 지식을 낳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즐거움을 일반인한테도 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 전통이 없었던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천문학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서서히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문학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천문학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참 어렵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 학자로서 전문 연구자의 관점에서 대중과학의 어떤 그 새로운 방향과 방법이 좋은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천문학회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아마 한국 천문학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회라는 것은 학자들이 자기 연구를 발표하고 남의 연구를 듣고 토론하는 장소가 그게 첫 번째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초청 강연보다는 회원들의 연구 발표 기회를 최대화해야 한다. 제가 미국 천문학회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좀 조언을 할까 하다가 아유 뭐 남의 나라 학회인데 그냥 간두자고 내버려뒀는데 거기 가면은요 초청 강연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하러 학회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공부는 집에서 하죠. 자기 연구실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러 학회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연구 발표하러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천문학회도 약간 초청 강연의 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회원들의 연구 발표, 구두 발표 기회를 최대화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초청 강연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날짜를 하루 더 늘리거나 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이카스, 피카스는 회원들의 그 관심이 없으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형 과제를 수행하면 그 첫 번째 시리즈 논문은 꼭 제이카스나 피카스에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위원회 여러분들 많이 볼런티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금을 내시는 데가 그 메타스페이스 한 군데밖에 없는데 기금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천문학회들 하고 저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 외국 주로 이제 세션 초청 강연으로 해서 또 우리도 가고 거기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뭐 시간 제가 40분 내에 딱 끝나겠다고 했는데 40분이 거의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천문학회 60주년 우리 모두 다
정말 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초록에 적었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천문학회는 지난 60년간 온갖 어려움을 딛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며 한국의 천문학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공동 노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천문학회의 이런 리더로서의 역할이 한국 천문학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휘되어 우리 학계가 세계 천문학의 발전과 인류의 지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